10만 원이요? 라면 봉지 하나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라면 봉지 하나 잘못 버리셨다고 10만 원 과태료 나왔어요. 바로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던 것들이 오늘부터는 큰 벌금으로 돌아오는 세상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분리배출 때문에 고민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들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간 각 지자체 환경관리소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해온 김환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근무하는 관리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 주인은 73세 되신 박순자 할머니셨는데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10만 원이라는 큰돈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신 겁니다. 그것도 라면 하나 드시고 남은 봉지 때문에 말이에요. 할머니는 전화 너머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쓰레기 하나도 함부로 안 버렸는데요. 그런데 라면 봉지 하나 잘못 버렸다고 이런 큰돈을 내라니요. 도대체 뭘 어떻게 잘못한 걸까요? 사실 박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서너 통씩 걸려옵니다. 대부분 60대 이후 어르신들이시고 모두들 같은 말씀을 하세요. 몰랐다, 억울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아무거나 넣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리배출이니 종량제 봉투니 음식물 전용 수거함이니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잘못 버리면 벌금까지 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 한 가지 확실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고의로 잘못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몰라서 헷갈려서 실수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갑자기 바뀐 규칙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과태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단속은 더 까다로워지고 벌금도 더 세어지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5만 원 정도였던 과태료가 올해는 10만 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직접 본 가장 억울한 사례는 이런 거였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치킨을 드시고 남은 뼈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셨는데 그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거더라고요. 결국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보다 비싼 벌금을 내신 거죠. 또 다른 분은 컵라면을 드시고 용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어요. 나름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셨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더라고요. 플라스틱 용기는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분도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분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다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사실 규칙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그 원칙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나오는 안내문은 너무 딱딱하고 인터넷 정보는 너무 복잡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실제 현장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법령이나 복잡한 규정 말고 정말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들만 골라서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본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알아보세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가축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입니다. 소나 돼지, 닭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고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예요. 이 원칙만 알고 계셔도 대부분의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껍질이나 귤 껍질은 어떨까요? 당연히 동물들이 잘 먹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호박 껍질도 마찬가지고요. 수박 껍질, 참외 껍질 이런 것들도 다 음식물 쓰레기예요. 반대로 닭뼈나 소뼈, 돼지뼈는 어떨까요? 가축들이 먹기엔 너무 단단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겁니다. 조개 껍데기나 게 껍질, 새우 껍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게 부셔도 가축이 소화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계란 껍질이에요. 계란 껍질 자체는 일반 쓰레기가 맞아요. 하지만 노른자나 흰자가 묻어있는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해요. 그래서 계란 드시고 나서는 껍질을 깨끗하게 헹궈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통째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직접 처리했던 케이스들이에요. 작년 가을에 68세 되신 이모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컵라면을 자주 드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컵라면을 다 드시고 용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결국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컵라면 용기가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국물이나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깨끗하게 씻어서 플라스틱 분리배출함에 넣으셔야 하는 거였어요. 또 다른 분은 72세 되신 김할아버지셨는데요. 치킨을 드시고 나서 뼈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치킨뼈에 살점이 좀 붙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생각에는 고기가 붙어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겠지 하신 거죠. 하지만 뼈 자체는 일반 쓰레기거든요. 살점을 떼어내고 뼈는 일반 쓰레기로,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로 따로 버리셔야 했어요. 결국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셨습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75세 되신 박할머니가 15만 원이라는 엄청난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검은 비닐봉지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집에 있던 검은 봉지가 아까워서 썼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종량제 봉투는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판매하는 규격 봉투를 써야 해요. 다른 봉지를 쓰시면 불법 배출로 간주되거든요. 천보자기나 종이 상자로 싸서 버리셔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벌금을 낸 경우는 한 사업자분이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63세 되신 최 사장님이었는데 가게에서 나온 영수증이나 계산서 같은 서류들을 집쓰레기와 함께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왔어요. 이분은 종이는 종이인데 뭐가 다르냐고 하셨지만 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는 절대로 가정용 쓰레기와 섞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업무용 서류는 따로 처리하셔야 해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두 다 고의가 아니라 몰라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관리소에서만 한 달에 30여 건 정도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단속이 더 철저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것들도 이제는 다 걸려들어요. 아파트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누가 언제 무엇을 버렸는지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에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게다가 수고요일이나 시간을 어기셔도 걸려요. 화요일에 버려야 하는 걸 월요일에 미리 버리시거나 저녁 8시까지인데 밤에 버리시면 그것도 위반이에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버리시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봉투를 너무 꽉꽉 채워서 터질 듯이 버리시거나 테이프로 봉인해서 버리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검사할 때 열어볼 수 없으니까 불법 처리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가축이 먹을 수 있느냐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외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지금부터 이런 예외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과일 씨앗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복숭아씨, 자두씨, 체리씨 같은 건 분명히 과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씨앗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해서 가축이 소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자칫하면 목에 걸리거나 소화기관을 다칠 수도 있어서 사료로 쓸 수 없어요. 작년에 69세 되신 한 할머니가 복숭아 씨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셨다가 과태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과일에서 나온 건데 왜 안 되냐고 하셨지만 규칙은 규칙이거든요. 씨앗이 작다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매실씨, 대추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헷갈리시는 게 양파 껍질하고 마늘 껍질이에요. 이것들도 채소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일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은 일반 쓰레기예요. 양파나 마늘 껍질에는 동물이 소화하기 어려운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마늘 껍질은 가축한테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절대로 사료로 쓸 수 없어요. 70세 되신 한 할아버지가 양파 까고 나온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셨다가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신 적이 있어요. 양파는 채소인데 왜 안 되냐고 하셨지만 껍질 부분은 따로 처리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더 복잡한 건 된장이나 고추장, 그리고 짠 김치 같은 거예요. 이런 건 염분이 너무 높아서 가축한테 해로워요. 염분이 높은 음식을 가축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치의 경우에는 좀 특별해요. 만약에 김치를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염분을 어느 정도 제거하시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짠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에 들어간 김치는 더 짜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71세 되신 한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이고 남은 김치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셨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찌개 국물에 들어있던 김치라 너무 짜서 과태료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종량제 봉투에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되는 5가지가 있어요. 이걸 어기시면 정말 큰 벌금을 내셔야 해요. 첫 번째는 사업장이나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업무용 서류나 사무용품, 심지어 택배 상자라도 사업용으로 받은 거면 절대로 가정용 쓰레기와 섞으시면 안 돼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수증 하나, 계산서 하나라도 사업용이면 따로 처리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예요.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수거통을 쓰셔야 하고 물기도 최대한 제거하셔야 해요. 물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썩으면서 냄새도 나고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국물 같은 건 절대로 그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캔류예요. 음료수 캔, 통조림 캔, 부탄가스 캔 같은 거요. 이런 건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시고 가스캔 같은 경우에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안전하게 처리하신 다음에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셔야 해요. 맥주캔이나 콜라캔도 마찬가지로 헹궈서 재활용함에 넣으시면 돼요. 네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류예요. 요구르트통, 반찬 용기, 샴푸통, 세제통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건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라벨도 떼어내신 다음에 플라스틱 분리배출함에 넣으셔야 해요.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안 돼요. 라벨을 떼어내는 게 어려우시면 따뜻한 물에 불려서 떼시면 쉬워져요. 다섯 번째는 비닐류예요.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빵 봉지, 아이스크림 포장지 같은 거요.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세척해서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셔야 해요. 음식물이 묻어있는 채로 버리시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작년에 74세 되신 한 아주머니가 라면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다가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신 적이 있어요. 이런 작은 봉지도 따로 분리해야 하냐고 하셨지만 크기에 상관없이 규칙은 똑같이 적용돼요. 또 조심하셔야 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규격 봉투 대신에 다른 봉지나 천보자기, 종이 상자를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걸로 쓰레기를 버리시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파는 종량제 봉투만 쓰셔야 해요. 다른 지역 봉투를 쓰셔도 안 돼요. 수거 요일이나 시간, 장소도 정확히 지키셔야 해요. 요즘에는 아파트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 누가 뭘 버렸는지 다 기록에 남아요. 월요일에 버려야 하는 걸 일요일 밤에 미리 버리시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엘리베이터 앞이나 복도에 버리시면 바로 걸려요. 봉투를 너무 꽉꽉 채워서 터질 듯하게 버리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검사할 때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테이프로 봉인해서 버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투명하게 보여야 검사하기 편하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정리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는 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기술이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한 번이 수만 원에서 100만 원 벌금으로 돌아오는 시대거든요.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늘 느끼는 건 규정이 해마다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알면 지갑을 지킬 수 있고 모르면 돈이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계도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즉, 경고만 주고 넘어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용서가 없어요. 바로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갈수록 더 엄격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눈 감아 주던 작은 실수들도 이제는 다 걸려들어요. 또 중요한 건 지역마다 규칙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기준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김치 처리 기준만 해도 어떤 동네는 헹궈서 버리라고 하고 어떤 동네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해요. 어떤 곳은 양파 껍질을 음식물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동네 구청이나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76세 되신 한 할아버지가 이사를 가신 후에 예전 동네 방식대로 쓰레기를 버리시다가 과태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예전 동네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라고 하셨지만 동네가 바뀌면 규칙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쓰레기를 버리실 때 확인해야 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초만 투자해서 5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비웠나? 용기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캔이면 음료수가 다 나왔는지, 용기면 음식이 다 나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헹궜나? 음식물이나 기름기가 묻은 건 깨끗하게 씻으셨는지 확인하세요. 완벽하게 깨끗할 필요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찌꺼기는 제거하셔야 해요. 세 번째, 분리했나? 재질별로 제대로 나누셨는지 확인하세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캔은 캔끼리 분류하셨는지 보세요. 네 번째, 규격 봉투 맞나? 우리 동네에서 파는 정식 봉투인지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 봉투나 임의 봉지를 쓰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 배출 요일과 장소 지켰나?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버리시는지 확인하세요. 하루 일찍 버리거나 다른 곳에 버리셔도 위반이에요. 이 5가지만 매번 체크하시면 웬만한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몇 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또는 구청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CCTV 재검토를 통해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67세 되신 한 할머니는 실제로 이의 제기를 해서 과태료를 취소받으신 적이 있어요.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분이 잘못 버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시면 당당하게 이의 제기를 하세요. 이제 좀 더 쉽게 분리 배출을 하실 수 있는 생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세척할 때 비싼 세제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음식을 드시고 나서 바로 뜨거운 국물이나 찬물에 헹궈 주시면 기름기가 쉽게 제거돼요. 특히 뜨거운 물을 쓰시면 기름이 더 잘 빠져요. 라면 드시고 나서 남은 뜨거운 국물에 그릇이나 용기를 담갔다 빼시면 세제 없이도 깨끗해져요.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준비해 두시면 더 편해요. 음식물 탈수통이 있으면 물기 제거가 훨씬 쉬워져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기가 많으면 썩기도 쉽고 냄새도 나고 무게도 더 나가요. 재활용 압축기도 유용해요. 캔이나 페트병 부피를 줄여서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특히 음료수를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돼요. 가장 좋은 건 분리형 쓰레기통이에요. 종류별로 미리 나눠서 담아두시면 과태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투자비가 좀 들어가지만 과태료 한 번 내는 것보다는 훨씬 싸죠. 제가 알고 있는 60대 이후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수를 안 하세요.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편해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단속 제도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과도하다고 느끼시나요? 솔직히 저도 가끔은 고민이 돼요. 환경을 지키려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벌금도 세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규칙들이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규칙들을 잘 알고 적응하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혹시 주변에 이런 규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우면서 더 현명하게 분리배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만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